네, 개장하고 1시간 뒤에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함께 살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빠르게 릴레이로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일단 연휴 이후로 이 매크로의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는 연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다행히도 조금 기지개를 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0.5% 오르면서 2,415원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전일 대비는 1.6% 어제 강하게 빠진 만큼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814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 매매라던가 테마주 단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장중 동향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달러 환율이 급락했는데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11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 연 이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빠르게 오늘 20가지의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준비돼 있을지 첫 10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10개의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듣고 계시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혹은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혹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전략 비법이라던가 혹은 목표 주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헤르메스탁 김시온 팀장님 그리고 영앤리서치 최준욱 팀장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좋은 종목들 선정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욱 팀장님의 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폼텍코리아, 대우건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포스코퓨처M까지 첫 5종목 픽해 주셨고요. 김수윤 팀장님은 농심,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면 여러분들 문자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피드 종목 10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가님들마다 90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90초 안에 종목 설명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최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의 관광객 수요가 확실하게 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시기인 점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세 매출 부분들도 이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분명히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규 브랜드들의 좀 이탈률이 좀 있었다 보니까 직접적인 매출의 변화가 올해는 좀 일어나긴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엽기적 효과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점차 희미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에는 대부분의 악재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낮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은 관련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신규 브랜드 런칭만 6개 점이 지금 대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비용 축소의 영향들도 확실하게 좀 나타나면서 이익 개선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좀 호재 부분들이 이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시기인 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뛰어난 브랜드 MD 역량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외형 성장폭 역시도 충분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주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현재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일봉, 주봉, 월봉 좀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바닥 부근대까지 근접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악재가 반영된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적인 기대감 조금 더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농심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증시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식료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음식료 섹터가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모습이라든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은 맞긴 하지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점이 실제로 전반적인 음식료 섹터들이 내수 쪽에 많이 집중을 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고환율에 대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다 더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음식료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쪽이 라면 쪽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라면 쪽에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K푸드, K라면 이쪽에서 수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했을 때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SNS라든지 혹은 아티스트들이 라면을 많이 먹거나 혹은 불닭볶이 챌린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운 라면을 점점 더 잘 먹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특히 매운 라면이라든지 라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심 쪽에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농심에 대한 실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처럼 좀 경기가 불안정할수록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이 음식료 섹터, 그중에서도 농심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펌텍코리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굉장한 상승력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죠. 일단 좀 업황 회복이 나타나면서 기업 자체적인 물량이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주면서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된 모습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원활하게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화장품 산업 수요 회복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물량 증가라든지 국내의 고객사가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좀 물량이 다소 기존 고객사들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신규 브랜드사나 신규 고객사들의 추가 물량, 발주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형 성장폭과 실적 성장폭은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상저하고 대비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소형 브랜드향의 매출도 꾸준히 호조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과는 다소 무관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저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하반기에 또 소비 시즌 이 부분을 좀 대비는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빅2 업체들에 대비해가지고 추가적인 발주 영향들까지도 충분하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 중소형 브랜드사의 물량이 증가해주면서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대형사라든지 글로벌 고객사양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좀 외형 성장과 호실적을 꾸준하게 이어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자, 폼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가 됨에도 주가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도 5% 정도의 가격 하락 보였습니다. 조금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볼지 함께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은 팀장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중소형 변압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번 하반기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내년도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계속
성장을 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중소형 변압기 9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P단에서 살짝 꺾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Q단에서의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중동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단에서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Q단에서의 상승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재룡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상향 추세가 계속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반기로 봤을 때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단에서의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에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점이 영업이익률이 좀 미쳤어요. 굉장히 뭐 다른 섹터 같은 종목군들을 대비했을 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기만 하더라도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좀 보면은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 증가, 매출 증가는 기대해볼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건설사 중에서 대우건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이제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좀 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건설사들 같은 경우 지금의 주가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이미 해외 수주 목표 금액인 1.8조 원을 1분기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수주 목표 금액을 전부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100% 이상의 좀 매출 효과도 충분하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역대 최고 수주의 수주 잔고까지도 대우건설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의 악재가 악재 부분들이 있어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나이지라든지 이라크 항만 쪽에서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비주택 해외 부분 쪽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매출 기여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재무 구조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개선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설업종 내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대우건설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된 분양 스케줄만 봐도 크게 우려가 될 만한 현장 부분들도 다소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여전히 좀 견조한 외형 성장세가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리비아 재건이라든지 이라크 토목 쪽 그리고 중동 토목 쪽의 수주 추진 역시 변함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업황 자체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대우건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확인해보죠. 네,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변압기 기업입니다. 물론 중소형 쪽에서는 실적 베이스로 특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초고용량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기업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전력기기 사업만 영위하다 보니까 변압기 사이클에 대해서 특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HD 현대 쪽과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우디라든지 뭐 재건이라든지 관련해서 HD 현대 쪽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열사 쪽에서의 수주를 받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계열사 쪽에서의 시너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의 변압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사이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용량 섹터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의 우상향 추세는 크게 기대가 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점이 초고용량 쪽에 대해서는 플레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특히 제작 주문 형식이다 보니까
중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국내 총수들이 사우디에 방문하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조금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네 번째로 이수페타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HBM3 관련한 모멘텀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또 HBM 쪽에 대한 장비 수요를 확실하게 증가를 시킨다라는 관점이 현재로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 실적 부분들에 지금 봐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이 바닥을 확실하게 지금 지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의 낙폭 부분들로 볼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신규 매수를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챗 GPT에 대한 사용량 수요는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 클라우드 업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시장이 꾸준하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도 투자라든지 또 개연성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폭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인 점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연산 속도라든지 능력 향상이 확실하게 나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GPU 수요 증가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고객사인 엔비디아 수주도 여전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 5일선을 충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5일선을 지지해준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상승폭 여전히 살아있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해당 기대감으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 확인해 봤고요. 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도 들어보죠. 네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쪽을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뉴스란을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 내용, 좀 3분기 실적은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3분기 실적 너무 기대가 된다. 3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0월 들어서 3분기 실적 시즌 돌입이 되면서부터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 3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 판매 데이터라든지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던 친환경차 쪽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고, 이쪽에서 점유율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려를 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시간 안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근데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현대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과도하게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신규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대부분 다 기업들이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주가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은 3분기에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까지도 지금 주가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마진 하락이라든지 역성장 우려에도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성 초기 진입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까지도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 대비해서 오히려 가파른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연된 물량 효과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양극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까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양극재 주요 기업들 중에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포스코 퓨처엠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차라든지 셀메이커 고객사들의 다변화까지도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상저하고 패턴들 역시도 좀 4분기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지금 1년선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1년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 오히려 우리가 조금 매력적인 밸류 구간으로 판단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포스코 퓨처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하키 이벤트가 있는 일부 종목이라든지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중기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3, 4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이던스 대비했을 때 20% 넘게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리의 컨센보다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기존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1에서 3공장 같은 경우도 풀 가동 진행하고 있고, 4공장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매출이 달러 기반이다 보니까 고환율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지금 시장과도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앞으로 빅파마들과의 이제 거래라든지 계약 체결 이런 쪽에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집중도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장하고 이제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개장 직후 우리 시각 현재 상황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요,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실업 지표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상승하면서 2,4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 넘는 강세 흐름 810선 다시금 재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오전장에 탄력이 좋았던 우리 증시가 오후장에 둔화된 움직임이 나타났던 만큼 오늘도 오후장까지는 꼼꼼하게 대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특징주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섹터는요, 양자암호 관련 섹터입니다. 한국이 전자스핀을 이용한 새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자 컴퓨터와 설계 방식이 다른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연구진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공동 국제 연구를 통해서 고체 표면 위에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이용하는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로가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엑스게이트와 KCS와 같은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채택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충전소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 제품은 2025년 1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주로 움직이는 건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 그룹주입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업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밖으로 나오실 때 날씨 참 춥지 않으셨나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계절주인 겨울주가 오늘 다시금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도에는요, 올해 첫 가을 서리가 관측됐다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대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겨울 관련 기업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겨울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독감이라던가 감기약 관련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동나비엔과 대성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 정유 기업들도 오늘 4에서 6%대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본 10가지 종목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10가지 종목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준용 팀장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제이시스 메디칼, 클리오, KCC, 호텔신라 준비해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JYP 엔터테인먼트, TFE, 한미반도체, SY, 유신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다뤄볼 10가지 종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챗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네,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지금 8%건대 지금 상승률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4일 연속으로 들어와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현 구간이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 기업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외형 성장폭은 여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이 이미 6개까지 체결이 된 상황이고 현재 키트로다 SC 제형 같은 경우가 임상 3상까지도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CMO 선정까지 현재 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존 IV 제형 시장 같은 경우가 빠르게 좀 대체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앞서서 말씀해드린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가 지금 임상 3상에 진입을 하면서 올해 지금 25년 정도에 지금 키트로다 SC 제형이 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약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이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당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도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빌려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까지도 확실하게 좀 입증이 된 기업인의 단기적인 급락은 오히려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전 이미 지난 한 달 동안도 50% 넘는 상승부를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은 팀장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JYP 엔터 쪽을 가지고 왔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모아가시기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습니다. 엔터 산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같은 기존에 좀 연차가 오래된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별명이 소와이스. 소처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아티스트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앨범을 만들어내고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특히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도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에서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미국 쪽에 대한 점. 그동안 엔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동남아라든지 혹은 일본,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주로 나왔다면 이제는 북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이쪽에서 북미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새로운 신인 그룹이 비철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와이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국내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나 싶은데 해외에서 안정적인 매출 계속해서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저는 피부 미용 관련 쪽인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과도하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하게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양호한 매출 성장이라든지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와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점으로 공급 확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수출 확대 부분들까지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입증성이 높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수술보다 비수술 부분 쪽에 있어가지고 피부 미용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술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형 성장폭 역시도 좀 여심없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FDA 승인 허가를 받은 고주파 리프팅 기기인 덴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외형 성장과 매출 성장까지도 같이 좀 도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제트 제품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쪽에서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가 하반기까지는 매출 성장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월봉상에서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엔데믹 이런 것들로부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확인해봤고요. 하반기 외형 성장 기대되고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포착되고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TFE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DDR5를 비롯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면 테스트라는 소켓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소켓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소켓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TFE, TSE, ISC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SKC 같은 경우에는 소켓 쪽에서
삼성, SK 쪽에서의 수혜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에서는 TFE가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TFE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후공정 테스트 업체 쪽에서의 수혜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TFE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더해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HBM3 관련 이벤트도 있긴 한데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말이 많긴 해요. 불발에 대한 이야기도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HBM3 쪽에서의 방향성이 맞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TFE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는 만큼 TFE 현재 구간에서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 클리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대부분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보면 리오프닝 쪽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만큼 지금은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반기까지는 좀 리오프닝 쪽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하반기 방한 중국인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오히려 지금 중국인 모멘텀이 꾸준하게 하반기까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클리오 같은 경우가 지금 브랜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한 채널 전력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온라인과 H&B 매출 쪽이 대부분 다 상회를 해주고 있는 기록치를 꾸준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홈쇼핑 같이 신규 채널까지도 여전히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외형 성장폭까지도 여전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미 중국인 모멘텀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최대 매출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좀 6호 모멘텀이 딸린다고 해도 오히려 좀 일본 쪽과 다른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이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매출적인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낙폭이 나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미국, 동남아, 일본, 중국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6호 모멘텀이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6호 모멘텀까지 지금 클리오 쪽에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 낙폭에 따른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물량이 나와주고 나서 충분히 저가 매수를 유발을 시킬 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면도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지금 연기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소 지금 주가 급락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중국 쪽에서 우리 국내 화장품주로 차가운 시선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나 동남아 그리고 미국 쪽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요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죠. 네,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HBM 쪽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에서의 집중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HBM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TC본드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엔비디아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공급이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 심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쪽에서도 고객사 확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출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TC본드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적어요. 한 10% 이하인데 AI에 대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AI 플랫폼이 이쪽 시장에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대해서 성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TC본드에 대한 매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핫한 부분이 될 텐데요. HBM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앞으로의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KC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KCC를 들고 나온 이유는
경우는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원료 확보 이슈라든지 중국 등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을 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고원가 판매 물량이 좀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요. 메탈실리콘 공급처까지도 충분하게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원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경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악재 부분들은 대부분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추가적인 성장 요소밖에 이제는 좀 KCC 쪽이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최근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메탈과 유기실리콘이 저점 대비 반등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다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실리콘 사업이 충분하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실적 개선 역시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확실하게 개선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CC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료 사업 영업이익 부분들도 지금 6년 만에 최대 이익을 지금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방어도료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밸류 구간에 충분히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일봉이나 주봉, 월봉 전부 다 긍정적인 자리에 충분하게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한 차례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주봉상에서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 반등과 함께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으로 SY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뭐 재건이라든지 뭐 사우디 이런 쪽에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유령 국토부 장관을 만난다라는 뭐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기도 했죠. 특히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특히 SY라는 기업이 재건 관련주 중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 전고점을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건 관련했을 때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모듈러 주택 이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재건을 진행을 하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장점이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에 대한 매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심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집중도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뭐 1분기, 2분기 호실적 나오고 있고 화재 안전법이 강화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주문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원가율이 좀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쪽에서 SY라는 기업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건주 안에서도 SY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 위치도 여전히 전고점과 관련된 근처의 부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종목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종목 네.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신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인 급락이 나와주고는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비하게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올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꾸준하게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도 면세점의 성장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세에 충분히 집중을 해볼 만한 시기인 점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해외 관광 활성화가 충분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지금 내국민 해외 개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년도 대비해서 객단가도 굉장히 지금 높아졌음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해외 여행이라든지 면세 제품 쪽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견조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현 주가 같은 경우는 샌디먼트가 지금 악화가 굉장히 좀 영향이 다소 많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실적 개선세에 따라 가지고 면세점까지 동반적으로 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좀 인지 오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봐도 지금 금융투자 물량들이 어제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단기적인 좀 매매 성향이 굉장히 좀 큰 주요 수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을 노려보고 지금 들어와준 물량이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바닥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유신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철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사우디 관련주로 좀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련주라고 하는 게 재건 쪽이랑도 함께 엮여 있으면서 관련 모멘텀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SY에서 설명했던 재건에 대한 이슈도 함께 더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사우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재기 인사들이 20일에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정부 쪽에서 사우디라든지 UAE 이쪽에서 40조를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인프라라든지 물류 쪽이 먼저 구축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교통이라든지 철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신 같은 경우도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폴란드 경제사절단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경제사절단에 유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해외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신 같은 기업이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작년 반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적 대비했을 때도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유신 선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각각 10개의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님들의 탑픽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탑픽 어떤 걸로 주시나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호텔신라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74만 원대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금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9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90만 원, 손절가는 74만 원 선으로 현재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시은 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토픽은 유신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3,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를 할 텐데 35,000원을 좀 이탈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35,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짧게 다음 주 전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은 저는 매매를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 스탠스를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을 좀 올릴 만한 호재성이 확실히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지수를 내릴 만한 악재 부분도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을 잡아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레벨 구간까지도 확실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한번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닥이 확실하게 오늘이 맞는지를 네.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 바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쉬어가면서 관망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은 팀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내가 성장할 것 같은 섹터 쪽을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쉬어가면서 시장을 보다 깊이 면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파워10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